집값이 전국적으로 하락하는가 싶더니 급매물 위주의 거래가 잠깐 활발하게 살아나다 최근 다시 주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고수들은 향후 상승할 수 있는 아파트를 잘만 고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수들만의 명확한 투자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산을 잃지 않는 고수들의 투자 원칙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3가지의 가치 평가를 합니다. 고수들은 역세권인지 브랜드가 어떤 것인지 세대수 순으로 부동산의 가치 평가를 합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철역까지 500m 내의 역세권인지, 그리고 1군 브랜드 또는 지역이면 대표 브랜드를 고르며 최소 500세대에서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를 고릅니다. 브랜드는 떠오르는 가치평가 기준이 됩니다. 레미안, 자이, 포스코, 대림 또는 지방을 대표하는 브랜드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일수록 프리미엄이 강하며 선호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대형 평형은 쾌적성을, 소형 평형은 접근성에 주목하라입니다. 대형 평수가 많은 아파트는 단지 환경에 쾌적성에 중점을 두고 소형 평수가 많은 아파트는 자녀 교육 및 출퇴근이 편리한 곳을 공략합니다. 그래서인지 아파트를 평형별로 배치할 때 대형 평형은 뒤쪽에, 소형 평형은 대중교통이 편한 입구에 동배치를 하는 것도 숨겨진 이유가 다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를 공략하라입니다. 지역마다 인기에는 상위 30% 이내의 랜드마크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불황기에는 하락폭이 적고 호황기에는 랜드마크 아파트가 가격을 주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수들은 랜드마크 아파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랜드마크 아파트란 그 지역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고 반드시 수익을 안겨줄 가장 똘똘한 집 한 채가 될 아파트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환경 친화형 아파트를 공략하라입니다. 조망권이라고 하죠. 아파트 단지 주변에 바다 또는 공원이 있거나 강, 바다, 산 등이 보이는 곳은 투자하실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들입니다. 전세 가격이 저렴하다면 조망권을 포기하고 들어오기도 하지만 매매는 반드시 다시 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때 조망권은 압도적인 프리미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고수들은 조망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높은 건물, 즉 사무실이 많은 지역의 주변 아파트를 사라입니다. 아파트 주변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다면 근거리로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출퇴근 거리가 짧을수록 생활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매 수요가 항상 존재합니다. 단, 추후 아파트 공급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학군과 학원가가 형성된 곳을 공략하라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초등학교가 있는 초품화 아파트는 가치가 높고 가격이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주변 학군이 좋고 학원가를 걸어서 갈 수 있다면 더더욱 금상첨화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경우 대부분의 부모들은 신호등을 건너는 것에 상당한 부담감을 갖습니다. 아이들은 늘 호기심이 많기 때문이죠. 단지 내 초등학교가 있다는 것은 이러한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모들의 수요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곱 번째, 내가 선호하는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남이 좋아할 아파트를 선택하라입니다. 우선 매매가 실거주 목적인지 투자 목적인지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실거주일 경우 아이가 있는 집은 층간소음 문제로 1층이나 필로티 2층을 선호하겠지만 분명 다시 매도할 경우에 다른 노알층과는 차별화된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로 다시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개인 취향이 독특한 인테리어보다 모두가 좋아할 보편적이고 깔끔한 인테리어를 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사고자 하는 아파트 주변 지역의 입주 물량을 체크하라입니다. 물량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듯이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자 하는 아파트 주변에 향후 공급되는 물량을 체크하고 신규로 공급되는 아파트와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미래 가치와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을 공략하라입니다. 지금은 열악하더라도 아파트 주변에 교통 호재 또는 향후 일자리가 생긴다면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관심이 몰리기 전에 투자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 호재가 미래 가치가 있고 주변 환경이나 입지 조건이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당연히 매수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10번째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생각하라입니다. 실입주 목적인지 투자 목적인지 대출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상승기에는 어떤 거를 매수해도 손해보지 않게 적극적인 매수도 돈을 벌 수 있지만 지금 같은 하락장과 금리 인상기에는 세금 및 대출이자 등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은 고수들은 어떤 집을 어떻게 고르는지 요약하여 얘기해봤습니다. 고수들은 집을 매도할 계획보다는 상승기까지 유지하는 데 집중합니다. 대중들과 똑같이 행동하기보다 깊이 생각하고 한 발 더 빨리 움직입니다. 남들이 없는 곳을 조사해보고 손품, 발품을 파는 등 꾸준히 움직인다면 여러분도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이상 부동산 설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